와, 여러분, 드디어 테슬라 실적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잘 났습니다. 장외에서 주가 무려 11% 오르고 있고 주당 순이익이 무려 0.72달러가 나왔어요. 예측치가 0.6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거의 20%가 더 높게 나왔잖아요.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매출 같은 경우는 살짝 낮긴 한데 한 1% 정도 모자랐죠. 근데 뭐 이거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닝콜에 있었던 충격적인 내용들과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서 실적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기 요약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차량 판매 매출 당연히 늘었고,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에너지 매출이 좀 줄었어요.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가 저번 분기에 거의 2배 뛰면서 주가를 많이 끌어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라는 게 계약을 맺고 대규모로 배송을 하고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매출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인식되지가 않아요. 어떤 분기는 팍 튀고 어떤 분기는 좀 죽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연평균으로 보면 그래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서비스 총 매출 이런 거 나오는데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보면 된다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바로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주가가 한창 안 좋았던 23년 보세요. 17.9에서 17.6, 그 다음 17.4로 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이러니까 비관적인 전망이 계속 나왔단 말이에요. 뭐 마진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번 분기 18%로 상승하던 이번 분기는 아예 20%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확실히 마진율이 엄청 좋아지고 있어요. 자, 이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주던데, 일단 공급망이 좋아지면서 배송료가 많이 싸졌고, 그 다음 리튬 원가가 정말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거시경제에 별일이 없다면 리튬 원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각종 서비스 비용 상승폭이 잡히면서 마진은 아마 올해 내내 계속 개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테슬라 마진이 한창 좋았을 때 거의 30%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기에는 이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 쉽지 않긴 한데, 일단은 뭐 내년에 잘하면 한 25%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실적 발표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거시 환경이 바뀌면서 마진이 좋아졌다라는 거고, 그 밑에 영업비용 같은 경우는 저번 분기보다 훨씬 줄어들었어요. 테슬라가 감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직원들 인건비가 엄청 빠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업이익률 보시면 6.3%에서 10.8%로 올랐습니다. 가장 조금 더 해서 거의 2배의 영업이익률이 된 거예요. 아까 전에는 외부 환경이 중요했다면 이 지표 같은 경우 이제 기업 자체의 영업 활동이 뛰어났다, 그리고 운영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용 절감이 있었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니까 어쨌든 테슬라가 경영적으로도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이제 삼각전 영업이익이라고는 EBITDA 나오고 순이익 나오고 주당 순이익 나오는데, 좋아졌다는 말 위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좀 주목해야 될 게 이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제 공장 만드는 비용이나 AI 인프라를 하는데 얼마나 돈을 썼느냐 보시면 저번 분기 대비 거의 10억 달러 이상을 더 썼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어닝콜을 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시간 넘게 들었는데 가장 중요했던 내용들만 딱 정리를 했어요. 먼저 로보택시랑 FSD입니다. 자, 이 사이버캡 같은 경우는 2026년 양산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번 행사 때 뭐라고 했냐면 사이버캡은 26년에 만들어질 27년에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26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는 27년에 양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는데, 또 일론 타임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든 연간 200만 대 목표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FSD가 크게 개선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FSD 트래커라는 사이트에서 이 FSD에서 운전 중 개입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트래킹해주는 데가 있단 말이죠. 이게 1년 전, 2년 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대략 100km당 한 번 정도 개입을 하는 수준이고, 다음 FSD 버전 13에서는 이게 5배 정도 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0km 정도에 인간이 한 번 개입을 한다. 그게 만약 가능하다면 내년 2, 3분기쯤에는 이제 언슈퍼바이즈, 아이오프다, 눈을 떼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언슈퍼바이즈드라고 하는데 거의 레벨 3에서 4 사이에 자율주행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와, 이거만 되면 진짜 엄청난 건데, 와, 근데 이게 될까 싶기도 하면서도 또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 다음 또 엄청 중요한 소식이 있는데, 이제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먼저 자율주행이 시행될 것이, 지금 주 정부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되면은 내년 초 스마트 호출 기능이랑 같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밝혔어요. 근데 뭐 이제 로보택시가 26년에 양산된다고 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면서 그 전부터 로보택시와 비슷한 수준의 자율주행이 될 거니까 모델 Y나 모델 3 사서 그냥 자율주행 해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중국과 유럽에서도 역시 FSD 법적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자, 이거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뭐 한 내년 초쯤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확실히 잡힐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XAI의 그록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이 테슬라 차량에 통합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아마 옵티머스도 이 XAI의 그록을
수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보시면 일론 머스크의 사업들이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 진짜 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큰 그림을 짰는지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기다리던 저가형 모델 2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내년 상반기 출시가 예정대로 진행될 거고 가격은 이제 3만 불 이하다. 그리고 단순히 싼 차를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자율주행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이게 3만 불 이하대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하게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잖아요. 지금이야 5만 불대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인데 이제 3만 불대가 나온다면 글로벌 전기차 세계의 판도가 변하는 그런 수준이 될 겁니다. 그때 되면 확실히 내연차보다 전기차가 싸지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예상했던 그 전기차로의 대전환, 변곡점을 막지 않을까. 그만큼 모델2는 테슬라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델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어닝콜에서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진짜 몇 개만 딱 정리하자면 2025년 차량 인도량이 대략 20%에서 30% 증가할 것이다. 이 월가 예측치가 15%였는데 30% 증가하면 정말 괜찮은 거고 20%라면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상하이 메가팩이죠.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드는 곳이 내년 상반기부터 가동이 될 것이다.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금 상하이에 만들어지고 있는 이 메가팩토리 정도면 이게 다 돌아갈 때 대략 차량을 거의 100만 대 판 거랑 비슷한 수준의 영업이익을 뽑게 됩니다. 자, 올해 테슬라가 대략 200만 대 팔았으니까 자, 메가팩이 2개 있으면 거의 테슬라 차량을 판 것만큼 지금 메가팩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이거는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옵티머스는 아직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메가팩으로 돈을 번다는 건 정말이지 의미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어닝콜을 요약하자면 자, 내년에 트럼프 당선이 된다면 정말 끝장이 날 것이다. 왜냐면 이 자율주행 규제 해제에 상당히 적극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테슬라가 하겠다는 목표가 정말 많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엄청난 속도가 붙을 거란 말이죠. FSD가 엄청나게 좋아지고 로보택시 면허를 획득하고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점점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대로라면 이 테슬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모델 2나 사이버 트럭, 그다음 ESS 사업 등 예전에 테슬라가 모델 3Y만 팔아서 돈 벌었다. 자, 이제는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이 나오면서 매출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게 희망회로를 빡세게 돌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록할 만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FSD 누적거리가 무려 20억 마일을 달성했어요. 결국 이 자율주행이라는 게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데이터의 양적인 측면에서는 다른 기업이랑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빨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에 나와 있는 테슬라 차량이 누적으로 거의 700만 대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 700만 대가 매일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으니까 그 어떤 기업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진짜 막강한 테슬라만의 해자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별로다, 로보택시가 안 될 거다, 이런 비판이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에서 정말 압도적인 리더는 이 테슬라가 맞습니다. 이걸 부정하기는 힘들 것 같고 실제로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략회의만 하면 테슬라의 예시들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이 테슬라는 어떻게 자율주행을 하고 있다, 지금 당사와 테슬라의 기술력 차이는 얼마나 나고 있다, 이걸 따라잡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테슬라 자율주행 레벨이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리고 보시면 테슬라가 직접 코멘트를 달아줬어요. 텍사스에 3만 개 H100으로 훈련시킨 결과, H100은 다 알다시피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그래픽카드입니다. 사실상 테크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이제 필수품이 돼가고 있는, 이거 없으면 AI 개발을 못한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제품입니다. 테슬라가 이번에 새로운 그래프를 하나 공개를 했던데 이게 뭐냐면 H100 GPU를 자기들이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이게 H100만 있는 건 아니고 자체 개발된 AI 칩인 도조까지 더해서 이 환산을 해서 나타낸 것 같긴 한데 이번 2024년 9월에 거의 6만 7천 장? 7만 장 가까이 구비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었어요. 이 H100을 누가 많이 가져갔냐? 보니까 메타가 무려 35만 장을 가져가서 1위고요. 그 다음 이제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인 xAI가 10만 장, 테슬라가 3만 5천 장을 가져갔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표예요. 최근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과 일론 머스크가 밥을 먹으면서 젠슨왕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제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좀 팔아달라, 제발 내 돈을 좀 가져가 달라고 거의 사정을 해서 받아오는 거라고 하는데, 솔직히 AI 업계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이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건 오픈 AI건 내가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받았다 이런 걸 이제 트위터에 엄청나게 많이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거죠. 너희 집엔 이런 거 없지, 이런 식으로. 그만큼 지금 엔비디아의 위상이 AI에서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전날 일론 머스크가 뭐 디아블로 재밌다고 자기 트위터에다가 엄청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에도 빠른 분석과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